잠깐,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지금 바로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해서 1시간쯤 수다 떨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 5명? 아니면 2~3명? 혹시 단 한 명도 떠오르지 않았나요? 그 침묵이 지금 여러분 가슴 어딘가를 살짝 건드렸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 마음을 위한 것입니다. 휴대폰 연락처에는 여전히 수백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한 손으로 꼽을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달랐죠. 퇴근 후에도 주말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도 모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엔 다음 주에 보자는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다음 주가 몇 달이 되고 몇 년이 되어버렸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오랜 동료들 모임에 나가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설레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왠지 모를 공허함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웃었고 밥도 먹었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뭔가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내가 변한 건지, 그 사람들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무언가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건지, 그 묘한 쓸쓸함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소홀하게 살았나?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게 있나? 저 사람에게 내가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 그리고 그 서운함과 자책이 쌓여서 어느 날 혼자 밥을 먹다가 혼자 산책을 하다가 문득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나 외로운 건가?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서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실패한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정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낙엽이 지는 것이 나무의 죽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한 준비인 것처럼요.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그 계절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의 숫자를 안전과 동일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에게 무리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무리 안에 있어야 먹이를 구할 수 있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뇌는 지금 이 시대에도 혼자 남겨지는 것을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친구가 줄어들 때 단순한 아쉬움이 아닌 깊은 공포를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외로움은 과연 같은 것인가요? 많은 연구들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은 사람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즉, 100명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단 한 사람과의 진짜 연결만으로도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관계의 깊이입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우리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줄어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가 아닙니다. 5가지의 깊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하나씩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이 변화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관계는 선택이 아닌 환경의 산물이었습니다. 잠깐 기억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를 떠올려 보세요. 왜 그 아이와 친해졌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옆자리에 앉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학교길이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직장에서 가장 가깝게 지냈던 동료는요? 매일 마주치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야근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근접성 효과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친밀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젊을 때 가졌던 수많은 관계들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준 선물이었습니다. 학교, 직장, 군대, 아이들의 놀이터. 이 모든 공간은 우리에게 관계를 자동으로 공급해주는 관계 인큐베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인큐베이터는 문을 닫습니다. 은퇴를 하면 매일 마주치던 그 공간이 사라집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아이 친구의 부모라는 공통분모도 사라집니다. 살던 동네를 떠나면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연결고리도 끊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관계도 흩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홀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약 조건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환경이라는 접착제가 사라지면 진짜로 마음이 맞아서 서로를 선택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야말로 수백 명의 지인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입니다. 둘째, 마음의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줄어드는 것을 압니다. 무릎이 시리고 잠도 일찍 깨고 밤을 새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에너지도 체력만큼이나 소중하고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배터리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대화를 나누는 것,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젊을 때는 배터리 용량이 컸습니다. 싫은 소리를 들어도 웃으며 넘겼고, 억지로 맞추는 대화도 버텨낼 수 있었고, 내 기분이 좋지 않아도 남의 감정을 챙길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충전이 되는가, 방전이 되는가? 이 대화를 마치고 나면 나는 가벼워지는가, 무거워지는가? 이 관계가 내 하루를 빛나게 하는가, 어둡게 하는가? 전에는 이 질문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참았으니까요. 이제는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험담하는 자리,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자기 이야기로 돌아오는 대화, 만나고 나면 이유 모를 피로감이 밀려오는 관계. 이런 관계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것은 차가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자기 보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나이가 들어야만 비로소 생기는 지혜입니다. 셋째, 관계의 기준 자체가 바뀝니다. 20대에는 관계의 기준이 재미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신나는 사람, 함께라면 어디든 가고 싶은 사람. 30대, 40대에는 유용함이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인맥이 넓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그런데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면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이런 사람이 소중해집니다. 침묵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 약한 모습을 보여도 덜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성공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도 꺼낼 수 있는 사람.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사람. 이 기준의 변화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젊을 때의 관계가 교환의 성격을 띠었다면, 무언가를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쌓고 자극을 주고받는 나이 들어서의 관계는 존재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살아있고 내가 살아있고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그런 관계. 관계의 양을 잃고 질을 얻는 것. 이것이 인생 후반전에 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거래입니다. 넷째, 삶의 속도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40대, 50대가 지나고 나면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라도 삶의 모습이 놀랍도록 다양해집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키우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누군가는 시골로 내려가 텃밭을 일구고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바쁜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리듬이 달라지면 대화의 주파수도 어긋납니다. 같은 학교를 나왔어도 같은 회사를 다녔어도 삶의 결이 달라진 사람과의 대화는 점점 가까이 닿지 않게 됩니다. 대화 소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빈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합니다. 이 거리감을 관계의 실패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혹은 저 사람이 날 싫어하게 된 건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길을 함께 걷다가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의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다섯째, 드디어 가면을 벗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5가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용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미움받는 것이 두려웠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맞지 않는 취향도 맞춰주고 속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말도 웃으며 들었고 내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가 거절당할까봐 조심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무게를 충분히 짊어지고 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씩 솔직해집니다. 관심 없는 모임에 억지로 나가지 않게 되고 나와 맞지 않는 대화에서 편안하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되고 내 진짜 생각을 조심스럽게나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갑니다. 그리고 진짜 나와 진짜 맞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의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진짜 관계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친구가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진짜 나를 숨기던 가면이 줄어든 것입니다. 정원사는 나무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햇빛을 확보해주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가지치기를 합니다. 아깝다고 모든 가지를 그대로 두면 영양분이 분산되어 나무는 결국 시들어갑니다. 반면 핵심 가지에만 집중하도록 잘 쳐낸 나무는 더 풍성하고 더 단단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냉정한 절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손절과 정리는 다릅니다. 손절은 감정적 상처와 분노에서 비롯된 단절입니다. 배신감, 원망, 미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반면 정리는 다릅니다. 미움이 아니라 이해에 가깝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물러나는 성숙한 마무리입니다. 손절은 급격한 차단이지만 정리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이별입니다. 그리고 이 정리의 능력은 인생을 충분히 살아야만 갖게 되는 깊은 지혜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남아있는 몇 사람은 수천 번의 비바람을 견디고도 사라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웃었을 때도, 각자 힘들었을 때도, 긴 침묵이 흘렀을 때도 끊어지지 않은 실로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알곡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많이 가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더 소중한 것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더 많이 채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덜 중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서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잘 살고 계신 겁니다. 혹시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연락할 사람이 별로 없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그럴 때 이렇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외로워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진짜 관계만 남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인생에는 너무 늦은 관계란 없습니다. 60대에 만난 친구가 평생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기도 하고 70대에 시작한 모임에서 진짜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히려 인생의 무게를 알게 된 뒤에 만난 관계는 젊을 때의 어떤 관계보다 깊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숫자에 마음 쓰지 마세요. 그 대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그 귀한 한 사람에게 오늘 따뜻한 안부 한마디를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관계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관계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관계 때문에 마음 한쪽이 무거웠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